일정은 이제 조양까지 가는 건데요. 조양까지 약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쯤 걸릴 거예요. 그 조양은 중국에서 3연의 도시 그렇게 부릅니다. 조양에 전현, 후현, 북현 이렇게 제 옛나라가 있었는데 다들 그 모용씨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 역사하고 선비족 모용씨하고는 대단히 이제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비족 모용씨하고 고구려하고는 서로 말이 통했다라고 하는 방언의 기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대 고대 요동 하북성과 대략 이제 연영성 서부 이쪽이 이제 고대 요동 지역인데 이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이 모용씨와 상당히 각축전을 벌여요. 근데 그런 와중에 북연에 그 고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모용씨국에 임금이 있는데 그 인물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를 막아가지고 모용씨의 성을 하사봤죠. 그래서 이제 풍발이라는 인물과 함께 북견을 건국하는데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모용운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용씨를 떼고 고운 그렇게 고구려 왕성으로 바꿉니다. 원래 성씨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는 우리 같은 종족이 왕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성대하게 베풀어주고 장소왕 때도 보면은 저 북견 뭐 이쪽 그 사람들이 와서 항복하니까 이 장소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다 또 영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그 방형 그 사방 네모난 걸 방형이라 그러잖아요. 방형에 진을 치고 그 안에다가 그 옛나라에 그 황족들하고 귀족들 뭐 이들로 데려오는데 뭐 그게 아마 제 기억에 뭐 400리가 됐다나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이제 그 옛나라 사람들을 고구려로 데려오죠. 근데 고구려 와가지고 사람들이 왔으면 고구려 제후국 행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황제국 행세를 하려고 하다가 고구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남쪽 나라들하고 또 이제 연결하려고 하니까 장수왕이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여러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다 이 일대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 모용씨가 세운 옛나라의 중심들이 다 지금 저희가 가는 이제 조양시입니다. 근데 그건 후대 일이고 아주 먼 고대 일로 가면은 그 조양시도 그 홍산문화의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조양, 검평, 뭐 그런 지역들에 다들 우하량이랄지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데 자, 박물관 잘 보셨죠? 네. 가서 보니까 이 박경규 부총장님 또 흥분하셔가지고 저 옛나라 지도 그려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구려 넣고 그다음에 요나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지금의 그 평안도, 함경도까지 전부 다 요나라 땅이고 고려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서 항의할 수도 없어요. 항의하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 라고 말하면 한 말이 없죠. 일례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보조선거 책을 쓴 성남대 교육부 국장이 일본의 역사회복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에 단장으로 갔어요. 가갖고 항의하니까 일본 담당자가 그래 맞다 우리가 니네 점령했을 때 식민사를 했다. 근데 우리가 쫓겨왔지 않냐. 그럼 니네가 바꿀 줄 알았더니 니네가 안 바꾸고 있지 않냐. 그걸 왜 우리한테 따지나. 그러더라는 거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먼저 한국 내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바꾸고 그 바꾼 교과서를 토대로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니면서 이게 맞는 거다. 틀리라고 생각하면 니네 학자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야 이제 수순이 맞는 거죠. 뭐 이런 일들 구청장님 흥분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일 20년 전부터 겪었기 때문에 수백 번 불이나 철로 이제 흥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내 차관님 말씀대로 이 나라 이민족이 과연 존속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를 갖다 20년 전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더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더 없었죠. 그나마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삼탑을 찾아가는데요. 여기 큰 탑이 이름의 삼각형으로 3개의 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 다 전현, 후현, 북현이 다 이제 불교 국가들이고 또 요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자기네 큰 탑을 삽니다. 탑 3개 중에 하나는 강희제 때 이제 무너졌다는 거고 이제 2개가 남아있다는데 거기를 찾아올 겁니다. 이 도시 자체가 다 대릉하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릉하 저렇게 써놨는데 가시다가 강 보이면은 그 강 찍으면 그게 대릉하예요. 그래서 의무료사는 얼마나 돼요? 그 의무료사는 그 국진시라고 있어. 국진시 그 근처에 있는데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의무료사는 이쪽에서 동쪽으로 한참 더 가면은 국진시라고 있는데 그 의무료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무료산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고구려의 첫 도읍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리지가 있잖아요. 지리지 고구려 쪽에 보면 중국 기록들로 쭉 인용해놓고 거기에 고구려 첫 도읍지에 당시 요동 소속의 무료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북진 의무료다. 이 북진이란 말은 뭐냐면 풍수에서 북쪽을 수호하는 진 있잖아요. 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가 바로 무료산인데 거기가 고구려 첫 도읍지 아니냐라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를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본 누구 히라토리인가 누구가 지금 나쪽에 압록강 환인에다가 이게 홀쭉골정이야 하니까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지금까지 저게 홀쭉골정이고 집안이 국내성이야 일본인이 하니까 우리 일본인 수성님들이 하셨으니까 맞겠지 하고 지금까지 거기로 따르고 있는 건데요. 고구려 5대죠. 5대 모본왕이 서기 47년에 어양 상곡 우북평 태원까지 공격하잖아요. 산사성 태원까지. 어양 우북평 상곡이라 북경 부근이잖아요. 거기까지 공격하는 건 거기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를 쓴 고려 사관들도 고구려 초기도읍지를 이 무려 의미로산에 있는 무려 이쪽이 아닌가라고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요 나라 종정을 건너가지고 이틀 정도 가면은 무려가 나오는데 거기가 고구려 초기도읍지 아닌가라고 고려 사관이 써놨는데 우리나라 역사자들은 삼국사기고 뭐고 하여간 일본인들 말이 그 성서고 나머지 모든 기록인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셔가지고 삼국사기 지리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고구려 초기도읍지에 대해서 홀쭉골정이고 다른 졸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마 그 홀쭉골정과 졸본은 같은 곳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통전을 비롯해서 여러 사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요동 소속의 무려가 고구려 도읍지인 것 같다라고 써놨어요.